이런 책을 봤으면은 책에 있는 내용을 막 거의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구나. 또 다시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그 전체를 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끝나고 나서 한 개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유의할 점은 키워드가 뭔지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관심이다, 선택이다, 경쟁이다, 업이다, 우선순위다, 목표다, 뭐 기록이다, 원칙이다, 집중이다, 뭐 긍정, 의지, 초심, 디테일, 습관, 노력, 반복, 인내, 이런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 하시는 그 업이 다 다를 거예요. 또 여러분들 생각도 다 다를 거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100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내 마음에 와닿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그걸 잡으세요.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닌 게 100가지 하면은 한 80가지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중에 한 20% 정도, 아니면 10%도 괜찮아요. 그걸 듣고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라든지 또는 남자친구라든지 또는 뭐 부인이라든지 또는 나중에 내일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나는 기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듣는 거예요. 들었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또 적용을 해보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의 그 재산이 됩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치라 하는 이 내용은 아주 방대합니다. 이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말이 있었구나, 이런 좋은 말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딱 한 가지라도 나는 집중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달라지죠. 그래서 그 받으실 때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한 40대 직장 남성이 아주 그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건강진단을 맡았는데 병명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후두암이라는 이런 그 병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하는 그 건강진단은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한 10몇 년 하면서 계속 양호하다, A등급만 받았는데 갑자기 후두암이라는 그런 그 진단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닐 거야 해서 이제 큰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다시 진단을 해보니까 당신은 후두암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닐 거다 해가지고 서울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을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다시 진단을 하니까 당신은 후두암이 맞습니다. 1개월 이내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2번을 하고 방사능 치료를 이제 15번을 합니다. 착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원한을 산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집에 이제 처박혀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을까?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자꾸 침체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가족들을 바라보게 돼요. 애들 학교를 다니죠. 또 부인도 젊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루는 인터넷을 서핑을 하다 보니까 웃음 치료를 하면은 말기암 환자라든지 우울증 환자라든지 또는 생애 그 의미를 잃어가지고 살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나을 수 있다, 이런 걸 봤어요. 그게 우리나라 큰 대학병원에는 거의 다가 있어요. 웃음 치료실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웃음 치료실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제 등록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성인은
웃으면은 뭐 15초 웃으면은 뭐 생명이 얼마나 뭐 연장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하면서 이제 웃음에 대한 그 장점들을 쫙 이야기를 하고 이제 웃음에 대한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강사가 딱 서가지고 자,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똑같이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강사가 앞에서 막 하면서 막 포복절도를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웃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다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웃었어요. 웃었는데 이 사람 맨 뒤에 앉아가지고 딱 웃으려고 하니까 한 시간 동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말은 조금씩 했는데 정작 웃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해서 집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 이튿날 또 갔습니다. 또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실습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같이 웃읍시다 하는데 막 다른 사람 난리가 났어요. 막 웃고 불고 막 난리가 났는데 뒤에서 혼자서 이렇게만 한 3일 다니다가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갑니다. 다시 이제 우울증이 다시 빠지기 시작하죠.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앞으로 말도 못하는 모양이다. 웃지도 못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가족들을 보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도시락을 싸달라. 그리고 배낭을 싸달라. 해가지고 이제 배낭에다가 도시락을 들고 물통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깊은 산속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산속에 가서 혼자서 산을 보고 막 웃는 거예요. 표정. 하루에 뭐 한 4시간, 5시간 웃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2개월, 3개월 해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산에 가가지고 그냥 막 웃기를 시작했는데 한 3개월, 4개월째가 딱 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하! 하고 소리가 탁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4개월이 지나고 하니까 하하 하고 한 6개월 정도가 되니까 막 이제 평소 사람들처럼 막 웃음소리가 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방사능 치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입 주위에는 무엇이 있죠? 침샘이 있잖아요. 침샘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이런 그 물컵을 가지고 다니면서 3분에 한 번씩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입이 쫙 달라붙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물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 물을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4개월이 지나면서 사라졌던 침샘이 하나 둘 이제 되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얘기를 하도 침이 마르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정상 상태로 돌아왔어요. 물론 이 사람은 병원에는 계속 다녔어요. 계속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아무리 치료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아마 그런 게 있었으면 이 사람은 인생을 포기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웃음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다 보니까 이제 그 암이란 이런 이제 병도 이제 낫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졌는데 병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웃을 때 그 이러한 게 나타나죠. 그 저는 2남 3녀 중에 장남이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은 이제 밥을 먹으러 밥상에 딱 앉으면은 웃기는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수수께끼를 하나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괜찮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나무와 참나무가 뽕나무가 살았는데 뽕나무가 방구를 뽕 꼈어요. 그 옆에 있던 대나무가 떼 끼고 가니까 참나무가 참으세요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식구들은 와 재밌다고 박수를 쳐 매일 듣는 이야기인데 그럼 엄마가 이제 밥을 딱 퍼줬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제 진지를 드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수께끼를 한 개 내는 겁니다. 머리를 풀고 하늘로 올라가니 뭐지요? 이렇게 뭐죠? 머리를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예? 연기요. 그 나이 많은 사람은 다 하는데 젊은 사람들 잘 모르구나. 연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맨날 그걸 해요. 그러면 막 좋다고 이렇게 박수를 쳐요. 그럼 밥을 줬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이 좋냐면은 아침에 가족들끼리 계속 웃는 얼굴이 되는 게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싸우게 되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또 발전을 돼요. 인간관계도 좋아져요. 밖에 나가서 매일 웃기는, 그 안에서 웃기는 이야기를 매일 준비를 하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도 앞에 나가서는 큰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둘이 앉으면 부침성이 좋아져요. 이렇게 막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도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실제로 실험을 해보십시오. 아주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아파트에 7층에 살고 있는데 퇴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일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를 일단 봅니다. 아무도 없을 때 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3면이 뭐로 돼 있죠? 보통 거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7층 올라갈 때까지 완전 미친 사람처럼 막 웃는 게 이렇게 막 그럼 경비실에서 야, 또 미친 신사가 오늘 또 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상관없이 막 웃는 게 이렇게. 그리고 7층까지 올라갈 때 딱 이렇게 웃고 있으면은 이제 제 집에 가가지고 띵동 누르면은 누구세요 하고 이제 마누라가 딱 나오면서 딱 보면은 제가 항상 웃고 들어가네. 이렇게 여보 나왔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남편은 오늘도 강의를 잘한 모양이다. 또 오늘도 영업 수주를 하나 한 모양이다. 우리 남편은 잘 나가는 남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웃는 얼굴들 이런 것들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웃으면 복이 온다 했잖아요. 복이 오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고 웃기 때문에 복이 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잠시 여기 아주 잘 웃으시는 분도 있고 또 잘 못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를 한번 딱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민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민망하게 다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되게 민망해요. 그러면 이걸 하면서 한 10초 동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딱 굳어지게 돼요. 이게 축 처지게 되는데 이게 굳어지게 돼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딱 10초 동안 있는 거예요. 자, 시작. 한참 전이다. 그리고 딱 쉬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세수를 하면서도 막 눈을 감기 위해서 우리 찡그리잖아요. 막 들어올까봐 웃으면서 해봐. 이렇게 눈을 감아도 괜찮아. 이렇게 머리 감을 때도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은 표정이 달라져요. 김연아 선수는 양치질 하면서도 표정 연습을 한다거든요. 웃는데 양치질 하면 실제로 웃어봐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웃으면서 하는 게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 내 미용에도 좋죠.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이런 것들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께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부천에 있는 세방물산이라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그 회사가 나쏘 주식회사로 바뀌었어요. 나쏘 알죠? 테니스볼 만드는 회사인데 부천에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집이 원래 부산에 있었어요.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고. 그래서 부천역 앞에 조그마한 이제 자취방을 하나 구했는데 혼자 들어가면은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복덕방에 이야기해가지고 두 사람이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한 방에 이제 자게 됐어요. 살게 됐는데 그분은 진로소주에 다녔는데 주야간 생산직에 근무를 했고 나는 이제 주간만 근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보름 정도만 같이 자죠. 나머지는 저 혼자 자게 되죠. 근데 하루는 어느 날 밤에 덕종이라는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어요. 이 친구하고 만난 지는 같이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만난 지는 한 7년 정도 안 만났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야, 웬일이냐? 혹시 무슨 사고를 쳤는지 안 그러면 큰 부탁이 있어서 왔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고향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옛날 친구들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이렇게 주더라고요. 책을 한 권 딱 주면서 야, 상구야, 이거 좀 번역 좀 해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는 날염의 기초, 염색의 기초입니다. 일본 책 원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어를 해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아는 거는 뭐 다꾸항이라든지 뭐 네벤토 다카무라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이 친구가 그 책을 딱 주면서 번역을 해달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본어를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야 너는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 정도는 번역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말이 딱 없어진 거예요. 못한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 책을 덜쳐봤어요. 이렇게. 일본어 책은 주로 뭐로 돼 있죠? 다 보면은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침 그 옥편이 있어가지고 옥편을 보고 이제 그 한문풀이를 해줬어요. 이렇게. 이거는 무엇 모양이다 하고 한문풀이를 해주니까 이 친구는 금방금방 알아먹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면서 그래서 밤새도록 연필을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해서 적고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 자취방에서 그걸 다 번역을 했어요. 밤새도록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친구는 자기 회사로 가고 나는 우리 회사로 출근했는데 이 친구는 그 염색회사에 다니면서 배합실 담당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염료들이 전부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 미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근데 수입을 하면은 이 친구는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침을 묻혀가지고 맛을 보는 게 염료를. 그러면서 그 시험실에서 한 달에 두세 번씩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가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회사가 조금씩 커졌어요. 그렇게 안산에 큰 공장을 이제 지으면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공장장 상무로 진급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은 없더라. 그래서 나는 무조건 물어본다. 물어봐라.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자. 그리고 모른다고 기죽지를 말자. 똑같은 사람인데 왜 기죽느냐. 그리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보다 자세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올해 여름에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질 않는데 야 옛날에 내 덕종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대부도에서 큰 포도 농장을 하고 있어요. 아주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포도 농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포도를 따니까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십시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가봅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포도를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그 기억하냐 이렇게 하니까 얘가 딱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알지. 내가 그때 일본어 책을 그 번역을 해가지고 그 책을 그대로 적용을 했대요. 적용을 해가지고 이 친구 하는 말이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의 염색의 역사가 그 책으로 인해서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딱 끼치는 게 별거 아니게 해줬는데 그 친구가 그 책을 보고 그대로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 이야기는 염색의 대대적인 혁신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그걸 배우러 오고 한국에도 그 염색 기술을 참 전파를 해가지고 한국의 염색이 세계적인 그 기술로 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른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분은 옛날에 제가 이제 삼성에 다닐 때 같이 다니던 이제 여자 직원인데 제가 이제 그 회사가 수원에 있습니다. 사무실도 수원에 있는데 하루는 이분이 찾아왔어요. 제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그 이전에 다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황을 쫙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모님도 뭐 건강하시죠. 또 그 가족들도 건강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갔어요. 한 2달 후에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만 건강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2달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돌아갔는데 2년을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경현 씨, 저한테 뭐 부탁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얼굴이 확 펴지면서 예,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 한번 해보십시오. 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방에서 뭘 딱 꺼내더라고요. 카탈로그를 쫙 꺼내더만은 그걸 딱 펼쳐보더만은 사장님이 이걸 드시면은 정력, 고혈압, 당뇨 뭐 다 좋다는 거예요. 만병통치 약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약이 아니고 식품입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나 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 결제를 합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지 하니까 이제 그 신용카드 달라고 딱 주니까 그 가방에서 여자들 큰 가방 갖고 다니잖아요. 가방에서 카드 리딩을 딱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쫙 긁어가지고 1, 3, 5, 0, 0, 0 막 동그라미 치는 거 깜짝 놀라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1,350원을 주면 그런데 깜짝 놀라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135만 원을 딱 끝을 냈어요. 원래 135만 원을 쓰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뭐 자꾸 동그라미 치기를 놀래가지고 딱 잡았는데 135만 원을 딱 썼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싼데 하니까 사장님 정도면은 이 정도는 쓰셔야지 건강이 좋아집니다. 딱 이렇게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바로 사인을 해줬어요. 그래 한 3일 되니까 집에 135만 원짜리 오니까 얼마나 많아요. 막 못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내가 이게 뭡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건강식품인데 아주 좋은 거다. 30만 원 줬는데 6개월치다 해서 이제 그걸 실제로 먹었어요. 근데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비싼 상품을 팔려면은 팔기가 힘들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고객을 딱 찾아갔을 때 이분은 이 물건을 살 사람, 안 살 사람 딱 안 돼요. 근데 살 사람들이 안 사면은 이분이 안 사시면은 이분이 가장 친한 사람 아니면은 이분이 가장 존경하시는 선배라든지 또는 뭐 은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찾아간대요. 찾아가지고 막 그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시려고 합니다. 전화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전화를 해준대요. 그러면은 70% 정도가 다 산다고 합니다. 그걸 나중에 책에 보니까 징검다리 마케팅이라고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살 때까지 찾아간대요. 그게 아마 제가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그 상품을 사다 보니까 요새 그 피라밋 판매 있잖아요. 피라밋 판매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보고 이제 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피라밋 판매한다면 막 조금 꺼리고 피하고 하는데 아주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복장도 이전에 그 직장에 다닐 때는 그냥 흐름하게 다녔는데 어떻게 보니까 아주 프로답게 이렇게 정장을 해가 다니면서 아주 신뢰감 있게 이렇게 해가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교육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 행태를 이제 그대로 따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끈기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 이 하식이라는 분은 저희 친척인데 저희 이제 고모 집에 입양이 돼 왔어요. 고아원에 있는 어린애를 우리 고모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아주 어릴 때 입양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 고모님도 못 살았어요. 못 살아가지고 고모보다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 하식이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겨우 이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엄마는 뭘 했는가 하면은 남대문 시장 남대문에서 보면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그마한 리아카 같은 바퀴 달린 걸 끌고 다니면서 뭐 장사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뭐 커피도 끓여주고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를 하면서 애를 키웠어요. 근데 애가 이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가게마다 가게 주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제대를 했는데 좀 취업을 시켜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느 이제 상점에서 좋다 하면 데리고 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남대문 시장 입구에서 이제 조그마한 가게에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점원하면 그런 데는 월급도 얼마 안 돼요. 진짜 얼마 안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식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주인이 오기 한 10분 전에 가게에 먼저 나왔고 주인이 퇴근하고 문 다 잠궈도 늦게 퇴근했어. 가게 앞에 다 치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다녔는데 어느 날 하루는 저쪽 가게에 있는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젊은이 내가 지금 남대문 시장에서 지금 몇십 년을 장사를 했는데 당신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다. 보통 보면은 거기 점원들이 한 2개월, 뭐 1개월, 많이 6개월도 안 간대요. 다 친척들이 하든지 뭐 자녀들이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가지를 않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있는 거 내가 처음 봤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일찍 나와서 늦게 퇴근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노인네가 내가 지금 상점이 2개가 있는데 하나를 네가 인수를 맡아라. 그렇게 이제 제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인수를 받지를 못하겠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인수할 능력이 있어. 벌어가지고 조금씩 갚아라. 그럼 네 거 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대문 시장 들어가면 그 지하에 그 수입상가가 있어요. 수입상가에 있는데 그 쌍둥이 칼 있잖아요. 그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쌍둥이 칼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 상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쌍둥이 칼 상점이 2개가 생기고 그 남대문 쪽 올라오면 그 호텔 앞에 빌딩에다가 한 50평짜리 그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지금은 쌍둥이 칼, 독일 쌍둥이 칼 한국 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이 하식이라는 이 사람하고 나이가 똑같은 우리 친척이 3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지금 포항제철을 다니고 있고 한 사람은 삼성을 다니다가 그만뒀고 얘는 하식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다 하나는 대학교를 나오고 한 사람은 공업고등학교를 나오고 얘는 겨우 이제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는 그 같이 다녔으면은 아주 소외를 많이 했어요. 우리 외갓집에 가면은 얘는 방에도 잘 못 들어가고 밖에서 빈들빈들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밥 얻어 먹고 이렇게 빨리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만나면은 이 친구가 제일 좋아졌어요. 삼성에 다니는 친구는 아주 좋다 했는데 막 구조조정하면서 협력업체로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포항제철을 다니는 사람은 야 나도 이제 희망퇴직을 해야 되냐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력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따질 게 아니더라고요. 이 덕종이 같은 사람은 국민학교만 졸업을 했지만은 지금은 대학원 졸업한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전화해 보면은 휴일마다 골프 치러 가 있어. 골프 못 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경연히 이 사람은 남들이 봤을 때는 큰 돈은 벌이지 않았지만은 오늘도 나는 어떤 그 고객을 나의 그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죠. 하식이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게 되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모르면은 질문을 하고 끈기 있게 한번 해보고 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명언을 보니까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알아야 될 게 업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내 업의 개념이 뭔지. 소주 회사에서 매출액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야, 이 매출액을 올리는 방법이 없을까?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의 업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사회자가 우리 회사는 소주 회사인데 우리 회사의 업의 개념을 한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면서 쭉 숙제를 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1시간 동안 연구를 생각을 하게 하고 이제 발표를 시켰습니다.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손을 딱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업은 공병회수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소주 회사에서 공병 해수업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저는 창고 담당 과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창고에 빈병을 회수를 하는데 그걸 잘 재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활용을 해가지고 하면은 원가 절감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공병 해수업이 맞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수긍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왜 사람들이 소주를 마실까?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다,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다, 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나온 게 정신 건강을 지키는 업이다. 우리 회사의 업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업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고객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온 것 중에 한 안이 소주의 도수를 한번 낮춰봅시다. 해서 1도 2도 낮추는 거예요. 지금 막 18도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러 가면은 못 마시는 사람은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한 잔 마셔보니까 별것 아니거든요. 옛날 같으면 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카 소리가 안 나요. 그냥 꾹 마셔도 별거 아니니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쁜 여자분들도 딱 가면은 술을 마셔보면 별거 아니거든. 그럼 한 병까지 마셔요. 근데 이전에 한 병을 마시던 사람은 한 병을 마셔가지고 간에 기울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막 3병, 4병 마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매출액이 어떻게 되겠죠? 막 증가가 되죠. 업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달라지는 거죠. 가정주부의 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가정관리업입니다. 이렇게 해요. 가정관리업이라고 업의 개념을 딱 정립을 하면은 막 관리를 하기 시작해요. 남편을 관리하고 애들을 관리하고 막 집안을 관리하면은 막 짜증이 나고 막 시끄러워져요. 양말은 제대로 벗으라, 뭐 옷은 벗어가지고 뭐 세탁기에 넣으라든지 밥 먹은 그릇은 지가 씻으라든지 막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가정주부의 업을 해피메이커다 이렇게 딱 바꿔버리면은 가족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 건지 그런 것을 조금씩 좀 가르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변화가 되죠. 어느 이제 큰 호텔에서 그 회장님이 사장단을 모아놓고 이제 업의 개념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 우리 호텔의 업의 개념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탁 말하는 게 호텔은 숙박업입니다. 또는 뭐 로케이션 산업입니다. 장치 산업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장이나 경영자라면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보다 뭔가는 한 단계 높은 것을 생각을 해야지 경영자이고 사장이지. 안 그러면 종업원은 똑같아. 종업원들한테 물어봐도 딱 숙박은 그냥 이야기를 한다. 호텔업이 부동산업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호텔을 지을 때 호텔의 위치, 앞으로 그 주변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호텔을 지으면은 호텔에서 나오는 그 숙박업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도 생길 것이고 나중에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은 개발 이익도 엄청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업을 하고 있고 사장을 하고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용인의 에버랜드에 가면은 사파리가 있어요. 그 사파리에 보면은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걸 방목을 해놔요. 그걸 이제 버스를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쭉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그 운전기사들에게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호동이나 유재석이나 와 같은 그런 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한 바퀴를 쭉 돌고 나오면서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버스에 탄 승객들, 고객들이 막 웃기도 하고 즐거워요. 그냥 곰이 이렇게 하면은 곰이 다가와가지고 춤도 추고 물구나무도 쏘고 막 오만 재주를 다 부리게 하거든요. 그래 그걸 설명을 쫙 해줘요.
나는 운전기사입니다. 당신의 업이 뭡니까? 했을 때 나는 운전기사입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사람은 한 바퀴 빙 돌고 그 매뉴얼대로 두 바퀴 돌아가면 두 바퀴만 돌고 이렇게 왔을 거예요. 나는 만능 엔터테인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강사의 업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지식 전달업이다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유통업이에요. 많은 지식들을 제가 이렇게 알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전달시키는 거죠. 이 모든 지식을 내가 다 창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또 강의도 듣고 저도 이렇게 이제 늦은 강의 같은 걸 이제 여러 번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게 이제 독자들한테 전달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통업이다. 유통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그 출처를 이제 밝혀야 되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나의 업이 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업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하고 있는 업의 핵심 기술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핵심 기술을 모르고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설치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죠.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업의 이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기술 방향 알아야 되죠. 기술 추이를 알아야 돼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내가 나가는데 나는 이걸 잡고 있으면은 매일 고생만 하는 거야. 그래서 기술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 우리의 고객이 젊은 사람인지,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또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을 대상으로 막 홍보를 한다든가 팔려고 쫓아다니면은 내 마음에 충족감은 있을지라도 부가가치는 하나도 생산되지 않죠. 이 사람이 내 고객 같으면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엉뚱한 데 가서 막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부가가치가 없죠. 그 사람의 시간도 뺏고 나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업의 개념, 그리고 이제 고객의 기호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제 경쟁력의 핵심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제 책에 나온 내용대로인데, 자, 기본에 미쳐야 할 세 가지 이유. 기본은 인문이나 기초가 아니고 전부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답이 보인다. 길 모를 때 처음 갔던 길을 가가지고 다시 찾아오면 되죠. 기본을 건너뛴 자는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알맹이가 기본이다. 제가 이제 이전에 회사의 교육 담당자를 하고 있을 때 부장을 대상으로 한 그 강좌를 개설을 했어요. 강좌를 개설했는데 2박 3일 코스를 이제 교육을 했는데 강사 중에 한 사람이 과장급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2시간 동안 앞에서 그냥 땀만 빽빽 흘리는 거예요. 막 설명을 하면서도 막 벌벌 떨고 이렇게 했어요. 막 지휘봉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막 땀을 흘리면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사회 강사들도 와서 이제 아주 그 엄청난 강의를 했어요. 2박 3일을 끝내고 나서 그 강의 평가서를 했잖아요. 평가서를 했는데 딱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과장이 1등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좋았다. 강의 내용이 좋았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알맹이를 보는 거죠. 강사의 화려한 뭐 미사여구나 제스처나 이런 걸 본 게 아니고 그 과장이 강의했던 내용이 내가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거고, 또 그 사람이 말은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게 됐고, 기본을 알아야 프로가 된다. 프로는 경청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제 직장에서도 그래요. 진짜 프로들은 가만히 들어요. 그리고 대기업의 그 경영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아는 이야기인데도 막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처음 들은 것처럼 대답을 해 이렇게. 그래 하는데 별것 아닌 사람들 이야기하면 그거 알아 하면서 막 자기가 먼저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청을 한다는 거는 상대편으로부터 뭔가 하나라도 얻겠다는 거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뭇가지에 사과나뭇가지에 사과 많이 달렸을 때 경청을 하는 사람은
일단 나뭇가지를 구경을 한다 이거죠. 쫙 갔을 때, 사과밭에 갔을 때.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따온다고 하는데, 경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쫓아가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따온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좋은 것들, 정녕 이제 좋은 결실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을 알고 있어야 추월이 가능하다. 그 교회 가보면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가 있는데, 그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해요. 뭐 초등학교에서부터 뭐 고등학교, 청년부 이런 거 선생님들 하는데, 그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이 막 학생들에게 막 찬송도 가르치고 노래도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가르치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가르쳤던 그 초등학생하고 그 초등학생 어른이 돼가지고 같은 성가대에서 막 그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젊은 학생은 노래를 되게 잘 불러요. 그 학생은 음대를 가가지고 정식적으로 배웠는데, 나중에 보면은 선생님 가르쳤던 선생님이 자기 제자한테 막 혼나면서 막 그 다시 음악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빼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음악이라는 기초부터 기본부터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금방 추월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추월해야 되겠다면 반드시 기본부터 해야 돼요. 인류 선수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기본에 철저한 사람들이죠. 허드렛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성공의 기본이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해야지, 완전히 그것을 깨끗이 닦아야지 또 다음에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거 계속 놔두면 안 되죠. 설거지 하는 거는 별것 아니야. 이거는 뭐 부가치 없는 일이야. 이거는 뭐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죠. 설거지를 해야지 새로운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으로 가야 답이 보인다. 기본이 바로 잡혀 있는지 점검해 보자. 그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풋볼 감독 보스캠 베클리라는 사람, 이 사람 제가 책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20년간 234승을 했어요. 승률이 80%인데, 이 사람은 선수를 그 선발하는 딱 기준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실성, 인간성 이런 것들을 보는데, 가정 방문을 한다고 이제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를 선발했으면은 일단 가정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서 그 집이 부잣집이다, 가난한 집이다, 뭐 비탈에 산다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딱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이 깔끔한지 본다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집안이 좀 살기 좋게 만들어놨는지, 이것만 딱 본대요. 그것만 좋으면은 합격을 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팀에 들어와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몇 시에 어디로 출발한다, 버스가 대기되어 있으면 딱 정시가 되면 무조건 출발해버려요. 아무리 주전 멤버를 하더라도 그 사람 안 데려가요. 그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면은 딱 정시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옛날에 교육 담당을 하면서 그런 일이 많이 생겼어요. 수원에서 뭐 어디로 이제 청주로 이제 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 기다리면은 10분 막 20분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안 되겠다, 시간 되면 한번 진짜 가보자 해가지고 딱 시간이 됐어요. 그냥 가버렸어. 난리가 났어요, 회사에서. 그런데 그걸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아, 강상구 씨가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는 그 시간이 안 되면 차가 가버린다. 차가 가도 택시를 타고 오든지 뭐 자전거를 타고 오든지 다 따로 오게 되더라고요. 기본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벽 시장에 나가보면 다시 기본을 보인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다가, 일을 하시다가 어려울 때 동대문 그 새벽 시장에 두타라든지 그 주변에 가면은 밤새도록 열어놨어요. 거기에 가보면은 진짜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사람들이 다 가게 청바지를 판다든지 뭐 액세서리를 판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 여러분들 같이 아주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학력을 조사해 보면은 고등학교를 방금 졸업한 사람도 있고, 파리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박사를 딴 그런 아가씨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 어려울 때 그런데 한번 찾아가 봐요. 밤에 한 10시나 이래 쭉 가가지고 12시쯤 돼가지고 가서 보면은
야, 진짜 내가 이렇게 뒤처져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도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막 피가 갑자기 막 용서슴 쳐요. 그리고 보면은 겨울에 가면은 지금쯤 요새는 가면 그럴 거예요. 밖에 나오면 포장마차도 있고 그 아주머니들이 12시 막 1시가 됐는데 거기서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 막 그 오뎅 국물도 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보면은 막 보따리 하는 사람들이 막 2층에서 막 3층, 5층, 10층에서 막 끌고 막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 지방에서 올라온 버스 있잖아요. 거기 막 짐을 갖다 나르는 사람들 있고 아주머니들도 있고 또 짜장면 그 음식 배달부들 있잖아요. 막 2시, 3시 되는데 그거 밤에 다 잔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밤에 일하는 사람, 공장에 야간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서울 시내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시간에 그 철가방을 들고 막 5층, 6층을 막 뛰어가는 젊은이들 막 이런 사람들 볼 수 있어요. 밖에 나오면은 조금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교통 정리를 한다든지 뭐냐면 다 생존 경쟁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참 안 돼. 힘들어. 이렇게 할 때 새벽 시장에 나가보면은 아, 이렇게가 살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는 게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차분하라. 그 대형 트럭이 지하도를 짐을 싣고 지하도로 들어갔어요. 쫙 들어가다가 높이가 낮아가지고 딱 걸렸어요. 이렇게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막 뒤에 오는 차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정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버스 기사가 내려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뒤에 승용차에다 한 꼬마가 가만히 보기서 내려와가지고 그 막 펄쩍펄쩍 뛰는 그 트럭 기사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대고 속닥속닥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만은 조금 있다면은 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타이어 바람을 조금씩 빼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어 바람을 빼면 어떻게 돼? 좀 낮아지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렵다, 당황할 때 막 이렇게 막 황당하게 이렇게 당황을 하면은 안 되죠. 그렇게 차분한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해결책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어려운 일을 닥칠수록 차분한 마음을 가자. 복잡한 일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자. 그리고 복잡한 일에서 빠져나오는 훈련을 하자. 훈련을 하는 것은 왜 우리가 훈련을 하자는가 하면은 어느 정도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요. 한의사시니까 침을 넣을 때도 이렇게 눈 감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맥주 딱 꼽을 수 있는 경지에 되니까 이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들은 그게 안 되죠. 이렇게 책 보고 이렇게 봐도 어딘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눈 감고도 보면 알게 되죠.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거죠.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막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은 달인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을 막 눈 감고도 막 이렇게 접잖아요. 한두 번 해가 된 게 아니죠.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걸 책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걸 계속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숙 씨와 이전에 한번 그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같이 질문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소설 쓰기 전에는 처음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책을 필사를 했대요. 이렇게 계속 적어본대요. 그렇게 하면서 하죠.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기본을 건너뛴 자는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 기본이 부족하면은 한계에 부닥친다. 씨름이 그 5kg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7체급까지 있는데 30kg가 되죠. 7에서 1을 빼면 30kg가 차이가 나는데 경장급이 아무리 내가 기술이 좋고 뭐 잘한다 하더라도 장사급하고는 안 되죠. 30kg 차이 나면 아무리 내가 힘을 쓰려고 해도 되질 않죠. 기본이 부족하게 그렇죠. 내가 무슨 업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업에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게 기본이에요. 자격증이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사입비밖에 안 되죠. 유사밖에 안 되죠.
그리고 말로만 하는 안전제일은 끝좀 비참하다 하는 거는 직장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사장님이 야 안전제일 좀 해라, 불조심해라 하니까 중력이 부장한테 야 불조심해라. 나중에 쫄병한테 불조심해라, 불조심합시다 하고 끝나는 거야. 불조심합시다라고 이야기를 딱 들으면 바로 가가지고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콘센트가 잘못된 거는 자기가 바라면 되잖아요. 고치고치 해가지고 불조심 하다가 막 끝이 나는 거야. 무심코 무시한 기본이 큰 화를 일으킨다. 그 어느 회사에 외국 바이어가 시찰을 왔어요. 그 수주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장을 다 둘러보고 이제 사인만 하게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공장을 둘러보고 나오면서 공장장이 침을 탁 뱉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주를 오른 사람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아, 이런 회사는 해도 안 된다. 근데 이전에 저 S전자 반도체에 그 외국 사람들이 수주를 하러 왔어요. 그 오다를 하러 왔는데 화장실에 들어가 봤어요. 그게 회사를 저도 가봤는데 화장실에 가보면은 인류 호텔보다 더 잘 해놨어요. 화장실이 진짜 잘 해놨어요. 그 화장실 보고 아, 이 회사는 뭐 공정 견학도 필요 없다 해가지고 바로 사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무심코 이런 무시한 기본들 이런 것들이 큰 화를 잃게 되죠. 기본을 잃어버릴 때는 실수는 치명적이다. 저는 그 바그다드에 한 7년 정도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에 다녔는데 제가 이제 토치장이라는 곳을 담당을 했어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 트럭이라든지 레미콘 차라든지 또 리사이클러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었는데 모래와 자갈과 이런 것들을 그 배합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지금 이 사무실보다 좀 더 큰 그런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트럭들이 와서 막 모래하고 자갈을 넣어요. 그러면 거기서 막 배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배합이 끝나고 나면은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청소를 해요.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그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오퍼레이터는 한국 사람이 하고 나머지 이런 그 보조들은 태국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당시는 태국 사람들이 와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작업이 끝나고 이제 운전실에서 한국 오퍼레이터가 태국 보조한테 시켰어요. 삽도를 들어가서 안에 청소해라. 그래 이제 걔가 청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퍼레이터가 깜빡한 거예요. 이제 걔가 들어간지 모르고 스위치를 눌렀어요. 그냥 스위치를 누르니까 이게 큰 게 그냥 그대로 돌아가요. 안에 막 이렇게 이제 막 엉기진 게 있는데 누르면서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 누르면 막 수십 바퀴가 그냥 확 돌아가 버려. 누르면서 아 사람 있다 누르는데 그래가 난리가 막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막 만신창이가 됐죠. 그래서 그 이제 사람을 이제 막 트럭에다 싣고 바그다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피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하고 우리 그 건설회사는 보면은 뒤에다가 혈액형을 다 적어놔요. 모자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바그다드 병원에 막 한국 사람, 태국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렸어요. 헌혈해 주려고. 그런데 한 2시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죽게 됐는데 또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 도로공사에는 이제 밤에도 막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모래를 싣고 자갈을 싣고 트럭들이 팍 이렇게 오게 돼 있어. 그럼 밖으로 하면서 이걸 모래를 부리게 되는데 그걸 이제 인도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다 해요. 그래서 트럭이 오면은 트럭이 이렇게 뒤로 백을 하고 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돼. 그래 백밀러이 보이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바로 뒤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운전수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라이 소리 나니까 자꾸 계속 뒤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지난번에 앞차가 와서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붓고 가는 거야 이렇게. 밤에 보면 사람이 아침에 저 모래 보면 사람이 한 사람 없어. 이게 기본은 여기 살아 했는데 깜빡 잊어버려 여기 사는. 운전수는 죄가 없죠. 안 보이니까 그냥 오라이하니까 가서 싣고 가는 계속 밤새도록 싣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런 걸 하지 않고는 큰 사고가 나게 됐죠. 기본에 미치기 위한 핵심 8가지. 긍정, 의지, 초심, 디테일, 습관, 노력, 반복, 인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야 될 거예요. 저는 가끔 잠실대교를 걸어가지고 잠실대교 저쪽에 그 구이동에서 잠실대교를 건너면은 그 강남에 교보문고가 있어요. 그 책방에 이제 가끔 가는데 그 철교를 잠실대교를 그냥 걸어와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아스팔트 사이에 꽃이 피어 있어요. 보면 제법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잔잔한 잡초도 있고, 그리고 그 교각을 흔드는 그 철로 해놨잖아요. 그 철 사이에도 이런 꽃들이 피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게 뿌려진 거예요. 그 생명을 포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인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쓰러질 게 아니고 거기서 자체에서도 꽃을 피우고 사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개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긍정의 마음이죠. 거기서 또 씨를 뿌려가지고 자기는 그 꽃은 자기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지만은 자녀들은 민들레 같은 거 홀씨 쫙쫙 뿌리잖아요. 그죠? 뿌려가지고 더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죠. 왜냐하면 내가 살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꽃들도 살 수가 있는데 사람은 더렇죠. 그리고 나와의 타협에 익숙해지면 기본은 흐트러진다. 이창호를 그 석불이라고 하더라고요. 표정이 변하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제 그 조은현 구단이 이창호 씨한테 물어봤어요. 바둑을 뜨는데 A라는 곳에 놓으면은 그 불개성으로 이길 것인데 그걸 안 놓더래요. 그래서 왜 그걸 안 놨느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자기는 만방을 이기더라도 한 번이라도 질 가능성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질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분을 떠서 100번 이기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지 한 번 크게 이긴다고 크게 이길 것을 하질 않는다. 조금이라도 이걸 놔가지고 나중에 질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걸 하지 않는다. 자기의 가치관이에요. 나의 기본이에요. 그 흐트러지지 않으니까는 세계 챔피언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그 떨림, 그 긴장을 잃지 말자. 초심. 일상의 사소함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작은 일이라도 중요하게 보자. 그런 내용이죠. 매일 무언가를 실천하면 평생의 삶이 바뀐다. 습관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힘들더라도 한 발자국씩 더 뛰어보자. 다른 사람들이 10번 방문할 때 나는 11번을 방문한다. 거듭된 연습과 훈련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골리앗이라는 막 2m가 넘는 엄청난 거구의 장군이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누구도 그걸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냥 캉 소리만 질러도 그냥 이쪽 병사들이 기가 질려가지고 그냥 펄펄 떠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조그만 꼬마가 그걸 보고 그 대장님한테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간청을 하니까 가보라고 했어요. 가보라고 했는데 같이 이제 붙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돌팔매를 해가지고 딱 했는데 그 골리앗 이마를 맞춰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그런 동화를 이야기를 들으면은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윗이라는 어린애가 한 번만에 맞췄겠어요? 평소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걸. 조그마한데 놀면서도 던졌을 것이고 뭐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던졌을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나타난 거죠. 반복을 한 거죠. 선동열 투수가 어느 날 갑자기 스트라이크를 넣은 거 아니죠. 150km 막 넣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던졌을 거예요. 박찬호도 마찬가지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박찬호가 막 150kg 던지는, 계속 운동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 연습을 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인내를 가지고 가자. 어느 회사에서 이런 통지를 했습니다. 입사 시험을 치는데, 면접을 보는데 새벽 4시 오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4시에 온 사람들이 취직을 해야 되니까 4시에 왔는데 면접을 하질 않는 거예요. 4시에 왔는데 5시, 6시 배도 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는 한 사람씩 가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있냐 하면서 한 사람씩 나갔어요. 10시에 면접을 했어. 6시간 후에 면접을 하면서 어느 학교 나왔죠? 고향이 어딥니까? 2개만 딱 물어보고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합격 통지서가 온 거는 하여튼 10시까지 기다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뽑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뽑았냐면은 인내심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는지,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앞으로 인생들이 아마 인내가 많을 거예요. 참아야 될 거예요. 참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반복이라 아까 그 이야기했죠. 돌팔매, 박찬호 연습하고 이런 것들은 상식에, 우리가 기적의 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상식에 들어요. 상식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일 그때 어린 소녀였다 하면은 그렇게 연습을 했으면 똑같이 그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본에 미쳐라. 인간관계의 기본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베푼 만큼 받기 마련이다. 주는 대로 받는다. 인생의 황금률이라고 하죠. 우리가 직장의 퇴직률을 조사를 해봤더만은 한 85%가 인간관계 때문에 퇴직을 해요. 그 인간관계가 누구와의 인간관계냐면은 바로 직속 상사하고 차상위자하고는 인간관계를 맺을 많은 게 없어요. 나하고 바로 윗사람들. 주임 같으면 대리하고 매일 인간관계 나빠요. 또 대리 같으면 과장님하고 인간관계가 나빠가지고 회사를 퇴직하게 되는데, 이건 직장뿐이 아니고 조그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충성을 다하라. 특히 고객에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수원에서 어느 메이커에 등산복을 샀어요. 등산복을 산 집에 와서 이제 다시 보니까는 사이즈가 안 맞아.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수원까지 내려가려면은 또 한참 내려가지, 일부러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매장이 있는 서울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군자동에 똑같은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입었던 걸 가져가가지고 너무 크다, 좀 바꿔주십시오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더만은 점원이 아주 친절하게 바꿔드립니다 하면서 그거보다 사이즈 조금 작은 것을 이제 바꿔주더라고요. 바꿔주면서 너무나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그게 너무 친절하니까 다른 것도 많이 샀어요. 신발도 사고 티셔츠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고객에게 이렇게 충성을 하니까 매출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충성을 다하는 것도, 고객에게 충성 다하고 또 직원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또는 자기 상사에게도 충성을 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생활하는데 많은 필요가 있죠. 맡은 일은 진심으로 즐기고 사랑을 하자. 대기업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에게 화장실 청소만 시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가 돼요. 야, 내가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왔는데 이런 화장실 청소를 시키느냐,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 이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힘이 들 건데 어떻게 하면은 화장실 청소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회사에서는
대졸 신입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어느 2층 사무실에 배치를 하고 그 정문에서 이제 입출입하는 트럭이라든지 사람들을 통계를 내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 신입 사원들이 막 투덜거려요. 야, 직장에 들어올 때 그래도 큰 그 비전이라든지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진짜 별 볼 일이 없거든요. A4지 한 장 갖다 놓고 뭐 몇 시 몇 분에 한 대 나갔다 두 대 나갔다 이것만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화물이 몇 시에 나가더라, 또 어떤 것들은 몇 시에 들어오더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 달 동안 하면서 통계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큰 차는 좀 이렇게 계속 차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는 큰 트럭에 나가는데 안에 물건을 한 3분의 1만 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모아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경영자가 되고 이제 사장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나에게 뭘 시켰어요. 시켰을 때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시킨 거야. 작은 일이라 화장실에 청소를 시키든지 들락날락하는 화물을 체크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의도를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을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들이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죠. 팀원들을 뛰게 만들어 성과를 만들자. 팀장들의 기본이죠. 특히 팀장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는 많이 이야기를 들었죠. 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급하지 않는 일이냐, 또 중요하지 않은 일이냐. 그러니까는 평소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제일 필요한 것들은 급하고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라. 그런데 내 인생에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들,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들이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들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가는데 많은 변화를,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를 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한 게 있을 거예요. 뭐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여기 와서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이런 것에서 이제 나중에 한 해 두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간부다, 책임자다 했을 때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서 선봉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되면은 나 나름대로 그 맛이라죠. 나름대로 색깔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사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부장님은 저런 분이구나, 화끈한 분이야, 또는 뭐 자상한 분이야, 이런 나름대로 색깔이 있어야 돼요. 아, 저분은 경리통이구나, 이분은 자금통이구나, 아, 이분은 무슨 통이구나, 이런 것들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은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이런 것들처럼 나름대로의 그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성실과 신용으로 마음을 움직여라. 세일즈맨의 기본이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적세적소에 배치를 하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장이 되신 분들은 아주 유능한 인재들, 똑같은 인재지만은 자기가 필요한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적재적소에 하는 것이 참 필요하죠. 이 세일즈를 할 때는 목표를 기록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나의 목표를 기록해서 하는 게 그 세일즈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변화 관리라는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라 라는 내용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개관을 했어요. 했는데 과연 내가 왜 미쳐야 되는지, 그냥 미치면 진짜 미친 사람이 돼요. 실없는 사람이 되죠. 목표가 있어요. 투비, 내가 바라는 것 있어야 될까.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목표를 가지고 미쳐야 되지,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뭔가 쫓아다니면 부가가치가 없죠. 그래서 변화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목표를 정하고 현재 상태에서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저항이라든지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면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죠.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했다는 진척도를 관리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빗나가더라도 목표로 돌아갈 수가 있죠. 목표가 있다는 것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목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하더라도 일단 목표를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끝내고 나서 집으로 가야 되겠어 하면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집이죠. 그러면은 집으로 가실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이번 강의를 마치고 오늘 출석한 사람들끼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설악산으로 등산을 갑시다 라고 이제 권 대표님이 이제 제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목표가 설악산으로 등산을 갑시다가 목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편이라든지 갈 때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지 등산복, 등산화 이런 것도 막 준비를 하게 되죠. 목표가 정해지면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또 마음도 달라져요. 어느 학교에 여학생이 대학생인데 아주 예쁜 대학생이 너무 게으른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은 학교에 결석도 자주 하고 별강도 자주 했죠. 자주 하고 그냥 그 학교에 갈 때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대충 그 트레이닝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가씨였는데 집에서 청소도 하질 않았어요. 않고 이제 부모님 엄마가 올라와가지고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해주고 이렇게 하고 밥도 사 먹기도 하고 계속 사 먹어요. 그러다가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얻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이 여학생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멋진 사람을 딱 본 거예요. 필이 딱 꽂혔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 남자하고 저 남학생하고 내가 좀 한번 사귀어 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딱 정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차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세수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매일 학교로 이제 통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남자하고 이제 사귀게 됐어요. 사귀게 됐는데 그 남자가 어느 날 이제 지금쯤 신종플루처럼 큰 독감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학생이 그 남학생 그 강의를 대신 들어줘가지고 이제 필기해가지고 남학생한테 갖다 주고 밥도 하지 못하는 이 학생이 그 콩나물하고 고춧가루 사와가지고 콩나물국을 끓여가지고 학생이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목표가 딱 생겼기 때문에 사람이 확 변하게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은 진짜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에 미치든지 뭘 하든지 목표를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한 상류층이 3%가 상류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산층을 한 10%, 서민층을 60%, 빈민층을 27%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빈민층들은 주로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라든지 오늘의 목표가 없어요.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서민층을 우리가 한 60%로 치는데 이 사람들은 목표가 있어요. 단지 단기간의 목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 전체에 대한 비전이라는 목표는 없는데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아요. 살고 중산층은 한 10%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살고 있어요. 근데 상류층 3%는 중산층하고 같아요. 같이 목표와 그 비전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나의 비전, 나의 목표를 글로서 작성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라든지 큰 데 가보면은 우리 회사의 경영 이념 막 이런 거 막 해놨어요. 조그만 회사 가면 그런 게 없어요. 또 대기업 가면 막 경영력, 경영 혁신 목표 뭐 막 적어놨어요. 부잣집에 가봐요. 보면은 가하 만사성에 하나 딱 붙여놨어요. 그것도 그 집의 비전이면서 목표예요. 그 가정이야. 사랑이다, 뭐
많이 적어놓은 게 있죠. 뭐 어떤 집에는 무한 탐구해가지고 딱 적어놓은 그런 집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의 비전을 목표로 글로 적은 거죠. 제가 이전에 그 존경하는 어느 그 S그룹의 그 부회장님하고 이제 차를 같이 타고 가게 됐는데 그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가방에서 뭘 하나 꺼내더라고. A4지 2장을 딱 꺼내가지고 강상구 씨 이것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볼펜으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나 아무개의 비전 선언문 해가지고 나는 어느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종업원 만족도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가족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외식을 하고 나 개인의 개발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에 뭐 책을 읽는다. 이런 것들을 쭉 2장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보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 그걸 듣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비전 선언문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비전 선언문 이런 것들을 글로서 적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그 비전 선언문을 글로서 적으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야. 내 마음도 정리를 하게 되고 또 나의 각오도 새롭게 되죠. 그렇게 하고 또 이 비전 선언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읽어주면서 다시 내가 리마인드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저렇게 하는지라고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게 되겠죠. 나 스스로 거기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그 좋은 기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써보십시오. 이 나의 비전 선언문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첫째 조용한 장소에 가 있어야 돼요. 막 복잡한 데서는 생각이 나질 않잖아요. 근데 조용한 장소를 찾으려면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한 2시쯤 일어나면은 그때는 그 핸드폰도 안 와요. 전화도 안 와요. 조용하죠.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죠. 그때 이런 걸 가만히 생각을 나의 꿈이 무엇이었던지 내가 우리 주위 사람들 나의 남편이 또는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들이 또는 나의 회사 직원들이 나에게 기대한 내가 생각했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꿈도 있을 거예요. 나의 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릴 때 나는 부모님이 너는 의사가 되라 했는데 나는 의사가 안 되고 음악가가 되고 싶어서 가수가 되고 싶을 수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쭉 적어보는 게 이렇게 아 이게 나의 꿈이었구나. 꿈을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원하는 것 지금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1년에 10억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20억 매출이 내가 원하는 목표다. 하나 딱 적어보는 거죠. 이런 것도 있죠. 가진 것 중에 지금 내가 건강해요. 참 건강하다. 그런데 원하는 거는 건강한데 조금 살을 좀 빼가 날씬하고 싶다. 이런 것도 나의 목표가 되죠.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지금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는 이런 것도 되겠죠. 여러 가지 나의 일도 되고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당장 좋은 성룡차가 필요한데 없다. 아주 소박한 것 이런 것도 또 한번 적어보는 거죠. 원하지 않는 것도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보는. 가끔 이걸 이제 워크숍을 하다 보면은 가진 것 중에 원하지 않는 것 여기다가 마누라라고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라 적겠어요? 그 사람들 애인이라 딱 적어놔요. 그 집에 가면 큰일 나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현실이 애저이지죠. 업무와 관련 내 일에 관련해서 내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업무와 관련해서 내가 잘하는 것 또 못하는 것 업무와 무관해 가지고
나는 잘하는 연예가 소식에 능통하다. 이것도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내가 못하는 것도 내가 못하는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나의 꿈,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현실, 이것을 가지고 나의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새록새록 이제 생각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용한 장소로 가서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들 때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또는 직장 같으면 그 직원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친구가 똑같이 이걸 이제 적었는데 친구가 보니까 꿈이 좋아요. 아, 참, 저 꿈이 참 좋구나. 내 꿈을 해도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 해도 돼. 나의 꿈. 저건 나의 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의 꿈을 나는 몰랐는데, 선덕여왕 보면은 그 꿈이 두 개 있잖아요. 선덕여왕은 왕이 되겠다는 꿈을 목표를 잡았는데, 미실이는 왕후가 되겠다는 그 꿈 차이로 미실이가 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친구의 꿈이 참 좋더라. 친구가 나는 요만한 병원을 하고 있는데 친구는 자기 전공도 관계없이 종합병원을 하려는 꿈을 가졌더라. 전공은 내하고 똑같은데 이놈은 종합병원을 하려고 하더라. 그 꿈이 좋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소박한 꿈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막 돌아다니거든 해가지고 긍정적인 언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나의 이제 그 비전 선언문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이 저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비전 선언문을 한 7년 정도가 됐는데, 그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사업체를 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과연 내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비전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전부 긍정적인 단어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말은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호감이 가는 것. 나는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믿음으로 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조를 한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잠자기 전에 마무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정신 상태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화관리사이다. 현재로 했어요. 할 것이다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당신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웅진의 그 회장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 복을 즐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대한민국 세일즈맨의 신화가 되면서 웅진그룹의 회장까지 올라가지고 엄청난 그 성공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보면은 현재형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최고의 변화관리사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 소재를 그것만 해놓으면 안 되죠. 주 하나씩 준비하고 말하는 연습을 한다. 한때는 제가 이제 그 강사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비디오 카메라를 집에다 갖다 놓고 아무도 없을 때 다 나갔을 때 사무실 같은 데 해놓고 혼자서 막 떠드는 거 이렇게 보고 떠들고 엄청나게 연습을 했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귀찮아가지고 안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막 연습을, 그러니까는 케네디 연습문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게 이렇게. 그리고 말하는 연습도 한다. 나는 글쓰기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매년 한 권의 변화 관련 책을 내는 자타가 인정하는 변화 관리 전문 저술가이다. 제가 이걸 하면서 실제로 보니까 책은 7권을 썼는데, 처음에 이제 성공하는 3가지 습관과 변화 관리, 성공하는 삼성의 변화 관리, 성공하는 나의 비전 만들기, 그 다음에 카멜론의 항해 일지, 그 다음에 이거 지금 그 기본에 미쳐라. 1년만 미쳐라. 그리고 그 성공 키워드 365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전자신문이라고 있어요. 거기 일간지인데 전자신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매일 연재를 합시다 해가지고 강상구의 성공 키워드 해가지고 매일 연재를 했어요. 그걸 2년 동안 해가지고 매일 연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책이 한 권이 됐는데 이거보다 더 멋지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캠퍼스라는 그런 데가 이제 삼성 SDS에서 두 개를 했어요. 웅진에서 하나고 쌍용에서 하나고 하여튼 5개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년에 한 권씩 책을 내겠다라고 내가 이걸 딱 적었어. 집에다 목표를 적어 놓으니까 그게 현실에서 이래 실제로 되더라고. 우리 생각만 해도 꿈꾸는 다락방 보면 생각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생각을 한 개 넘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되게 되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며 하나님 주신 나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하루 2시간은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는가 하면은 구본형 씨라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하루에 2시간은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또 그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좀 한참 어려요. 근데 강의를 들었는데 자기는 하루에 2시간만은 꼭 자기를 위해 쓴대요. 그 2시간만은 그게 이제 2시에 일어났는데요. 2시나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시간에 책을 읽든지 음악을 듣든지 글을 쓴다고 하대요. 그래서 반드시 하여튼 그 시간은 챙긴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조상이 나도 그 시간은 챙긴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변화관리사예요. 나도 그 사람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변화관리사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리고 쓸데없는 TV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뭐만 본다는 거 딱 정해놓고 보는 거죠. 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남으로써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보다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은 내 장점도 보여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면은 다른 사람도 내 단점을 보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단점을 고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분만 나쁘지 못 고쳐요. 고칠 것 같죠? 못 고칩니다. 부모님이 해도 안 돼요. 3살 넘어가면은 3살부터 8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장점을 보이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냥꾼들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터를 갔습니다. 사냥터에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한 마리 사냥개가 숲속을 향해서 막 짖으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사냥개도 전부 다 이제 숲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쫓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있다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한 마리 사냥개가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또 돌아옵니다. 고생만 했잖아. 또 돌아옵니다. 처음부터 없었잖아. 또 돌아옵니다. 속았잖아. 근데 마지막에 한 마리 사냥개가 토끼를 입에 물고 돌아옵니다. 그 사냥개는 처음에 토끼라는 목표물을 딱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간 거예요. 가면서 돌부리에 발이 채이고 가시능골에 살갗이 찢어지고 조그만 개울이 있으면 그걸 띄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가가지고 그 토끼를 물고 온 겁니다. 목표를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에 미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 목표를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왔던 여러 가지 항목들, 제가 여러분들 키워드 하나만 오늘 가지고 가라 했잖아요. 이 중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긍정의 마음이다, 적극적이다, 인내다, 반복이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한 개만 딱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생활에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또 다음에 왔을 때 또 다른 분 강의를 들었을 때 그분의 딱 하나만 가지고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생에 또 여러분들 사업이 번창하고 또 활발해질 겁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십시오. 책 쓰는 부분도 다 가르쳐 드렸고, 그 책 쓰는 부분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이렇게 쭉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주제를 맞춰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집중적으로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 있던 걸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질 않고 습관이다 하면 습관에 대해서 계속 나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예.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신지 어떻게 제가 어려울 때요. 저는
어려울 때가 전 직장생활 오래 했어요. 지금 나이가 지금 61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애들을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만둘 때 야,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내가 30대, 40대 같으면 그만둬도 뭘 하겠다는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50대가 딱 돼가지고 딱 그만두려니 그때는 뭘 모험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때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하면은 아까 그 앞에 나왔던 것처럼 저는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이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인사, 교육, 변화 관리를 했더라고요. 아,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뭐 평균 수명이 80, 90대잖아요. 앞으로 뭐 50 같으면 30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학교 졸업해가지고 50 살때 2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자력으로 살아온 것보다는 더 많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막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 뽑는 걸 잘한다. 그리고 교육을 했다면 교육을 해봐야 되겠다. 변화 관련 했기 때문에 해서 책을 쓴 거예요. 책을 쓰고 또 사람에 관련 그런 이제 직업, 이제 업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됐는데 하여튼 새로운 업을 할 때 또는 어려울 때 내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막 쫓아가면은 힘만 들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발전을 시키면은 나중에 그 뭐라고 하죠? 그 즐거우면서도 돈도 저절로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도 많이 쓰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책을 많이 쓰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쇄가 뭐 많이는 안 들어오지만 책 한 권에 뭐 한 달에 예를 들어가 뭐 10만 원씩 들어왔다. 책을 100권을 썼다 하면은 10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10권을 썼다 하면은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이제 그렇게 잡았어요. 히트는 안 치지만 일단 많이 써보자 이렇게. 신경숙 씨처럼 뭐 100만 권 일하면 막 수십억이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내가 이 길로 들었었으니까 이제 제2의 인생으로 들었었으니까 일단 책을 많이 써보자. 내가 좀 막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뭐 이렇게 히트가 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인쇄가 들어와요. 통장으로 이렇게. 그거 보면 이제 막 마음이 즐거워지죠. 아, 나도 이렇게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돈하고 연계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는 돈하고 연계가 안 되면은 별로 안 즐거워요. 일을 하면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즐겁거든요. 그럼 또 강사료가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좋아. 왜냐면은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그게 좀 극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젊었기 때문에 젊을 때 또 더 힘들지도 몰라요. 더 고민이 많아요. 예전보다 지금 세상 살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이전에는 공부가 조금만 하면 서울대, 고대, 연대는 그냥 들어갔어요. 지금은 뭐 290, 뭐 289점, 뭐 290점 돼야지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들어가 이렇더라고요. 엄청 힘들어졌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하시면은 어려운 것도 아마 극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 이분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지네. 앞에서 다 웃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강의할 때도 이제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보지 말하더라고요. 대표님들은 제일 잘 듣는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다 강의를 하면서 잘 보시는 분, 그 사람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저 사람 들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도 안 받고 강의도 잘 100명 중에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잘 된다. 저도 배웠습니다. 유통하는 겁니다. 이제. 예. 또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삼성에서 인사를 하셨는데요. 예, 예. 인사가 만사라고 하셨습니다. 핵심 인재 조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핵심 인쇄 조건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뭐 자기 전공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면접을 할 때는 사람들이 딱 뭐 5명이 들어오면은 들어올 때 합격자가 결정돼요. 대부분에. 딱 면접관
자, 차례 격리하잖아요. 이렇게. 그때 벌써 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딱 들어올 때 벌써 결정이 됩니다. 닿습니다. 아, A, 이 사람에서 결정. 그 다음에 물어봐요. 아, 이분은 A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 괜찮다. A 플러스? 아닌데 이제 A 마이너스 B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또 저분은 C 저분은 안 돼. 하는데 그래 혹시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괜찮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맨 처음에 웃음 이야기했잖아요. 첫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첫인상. 아, 저 사람은 포근하구나. 거기도 마찬가지로 간호원들 뽑을 때 인상이 좀 좋으면 얘 참 괜찮구나. 웃으면서 상냥하고 그러면은 실력보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괜찮아요. 실력은 싸움이 되는 거니까. 실력은 학교 다닐 때 실력은 별거 아니거든요. 와서 사람 됨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면은 달라지죠. 편안해요. 편안한 사람을 이렇게 하죠.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그럴 것 같죠. 삼성이 예.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삼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잘 못합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다. 예,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질문을 잘해야 된다. 아까 그랬었죠. 좀 사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예. 좀 사회적인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가정에 조금 소홀히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힘든데 나이가 들고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정하고 내 업하고 같이 성공을 해야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그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 불행하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그러니까는 가족, 사업, 차라리 목표를 조금 줄여가지고 그 사업의 목표를 조금 줄여가지고 가족하고 행복하게 같이 살아가야지. 이거는 한참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 뒤떨어져 있으면은 우습잖아요. 같은 인생인데 같은 울타리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게 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정이 조금 그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정은 좀 등한시해요.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다시 가정을 잡아야 돼요. 끝까지 그렇게 하면은 가정이 안 되죠. 어느 정도 조금 희생은 해야 될 거예요. 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그리고 가족들도 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궤도에 오르면은 자동적으로 가게 돼. 가속도 붙으면은 자동적으로 돈이 1억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이자가 붙게 해가지고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많아져. 이렇게 저절로 막 돈이 이자가 붙어요. 그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양해 구하지 않고 나도 죽겠는데 쓸데없이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깨지죠. 깨지면 다른 사람만 좋은 일을 시키죠.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